서울 강남의 한 고급 피트니스 센터. 2024년 11월의 어느 평일 오후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모든 회원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어이, 거기 아줌마. 기구 좀 비켜주세요. 거친 목소리가 헬스장에 울려 퍼졌다. 30대 중반의 건장한 남성이 러닝머신에서 운동 중인 여성을 향해 소리쳤다. 여성은 쉰을 간 넘긴 듯한 나이였지만 탄탄한 몸매와 우아한 자태가 인상적이었다. 김서연. 그녀의 이름이었다. 서연은 차분히 러닝머신을 멈추고 남성을 바라봤다. 죄송하지만 제가 먼저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30분만 기다려주시면. 아니, 내가 바쁜 사람이라고요. 아줌마는 시간 많잖아요. 집에서 살림이나 하시지. 뭐하러 젊은 사람들 운동하는 데 와서. 박준호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최근 헬스장에 등록한 신규 회원이었다. 중견기업의 과장으로 자신의 직위와 나이를 내세워 곳곳에서 갑질을 일삼는 인물이었다.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예의를 지키며 대답했다. 운동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전 이 시간대 정회원입니다. 아이고, 말이 많네. 그냥 비키라고요. 준호가 손을 뻗어 서연의 어깨를 밀치려 했다. 순간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녀는 재빠른 동작으로 준호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아, 뭐야, 이 미친. 준호가 욕설을 내뱉으려 하자 주변에서 운동하던 회원들이 모여들었다. 무슨 일이세요? 저 남자가 서연 씨를 밀치려고 했어요. 아니, 이 아줌마가 갑자기. 준호는 억울하다는 듯 항변했지만 이미 여러 목격자가 있었다. 헬스장 직원이 달려와 상황을 정리했고 준호는 마지못해 자리를 떴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두고 보자, 아줌마. 그가 중얼거리며 사라졌다. 서연은 한숨을 쉬며 다시 운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부터 준호의 본격적인 괴롭힘이 시작됐다. 그는 서연이 운동하는 시간대를 파악해 일부러 따라다녔다. 처음에는 시비를 걸고 점차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아줌마 몸매 관리 잘하시네요. 남편이 좋아하겠어요. 그 나이에 레깅스 입으니까 꽤 볼만한데요. 혼자 운동하기 심심하시죠? 제가 파트너 해드릴까요? 서연은 최대한 무시하려 했지만 준호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다. 급기야 어느 날 준호는 서연이 스쿼트를 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기까지 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서연이 날카롭게 묻자 준호는 뻔뻔하게 웃었다. 아, 자세가 너무 좋아서요. 제 지인들한테 보여주려고요. 아줌마도 나이에 비해 관리 잘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당장 지우세요. 아니면 신고하겠습니다. 신고? 뭘로요? 공개된 장소에서 운동하는 모습 찍은 게 죄가 되나요? 아줌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준호의 비열한 태도에 서연은 분노했지만 섣불리 대응하기 어려웠다.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서연은 남편 태준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다. 태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그 자식이 감히. 당신 너무 흥분하지 마요. 아직은 참을 만해요. 참을 만하다고? 당신을 그런 식으로 괴롭히는데? 태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남편을 진정시켰다. 조금만 더 지켜봐요. 제가 처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준호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서연이 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음란한 표정을 짓기도 했고 일부러 가까이 다가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누나, 이 운동 자세가 맞나요? 제가 좀 봐드릴게요.
그러면서 서연의 허리나 엉덩이 쪽으로 손을 뻗으려 했다. 서연은 재빠르게 피하며 경고했다. 다시 한번 그런 행동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에이, 왜 그래요? 그냥 도와주려는 건데. 남편이란 사람이 얼마나 바쁘길래 이렇게 혼자 다니세요? 준호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서연은 치가 떨렸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준호는 더욱 대담한 행동을 했다. 서연이 스트레칭을 하고 있을 때 뒤에서 몰래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려 한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그의 접근을 눈치채고 있었다. 서연이 몸을 돌리며 준호의 손목을 잡았다. 그리고는 관절기를 걸어 그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으악, 팔 부러진다. 경고했잖아요. 다시는 제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세요. 주변 회원들이 놀라서 모여들었다. 준호는 얼굴이 빨개져서 일어났다. 이 미친년이 폭행으로 신고할 거야. 그러세요. 저도 성추행으로 맞고소하겠습니다. 여기 목격자분들도 많고요. 실제로 주변에 있던 여성 회원들이 서연의 편을 들었다. 저도 봤어요. 이 남자가 먼저 이상한 짓을 하려고 했어요. 맞아요. 며칠 전부터 계속 서연 씨를 따라다니며 괴롭혔잖아요. 준호는 분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복수심이 가득했다. 그날 밤 태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일부터 나도 같이 가겠어. 당신이 나서면 일이 커질 수 있어요. 이미 충분히 큰일이야. 그 자식,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 태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30년간 특수부대에서 복무한 그에게 있어 아내를 괴롭히는 자는 용서할 수 없는 적이었다. 다음 날 준호는 여전히 뻔뻔하게 헬스장에 나타났다. 오히려 다른 남성 회원들에게 서연을 험담하기까지 했다. 그 아줌마 완전 이상해요. 제가 친절하게 운동 도와주려고 했더니 갑자기 폭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서연 씨가 그럴 분은 아닌데.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속은 완전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회원들은 준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그때 헬스장 입구에 한 남성이 들어섰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꼿꼿한 자세와 압도적인 기운을 가진 60대 초반의 남성이었다. 김태준이었다. 태준은 곧장 아내에게로 향했다. 서연은 남편을 보고 놀랐다. 당신 오늘은 회사에 일찍 끝냈어. 혼자 두기가 불안해서. 두 사람의 대화를 멀리서 지켜보던 준호가 코웃음을 쳤다. 저 늙은이가 남편이라고? 별 볼 일 없네. 준호는 일부러 두 사람 앞을 지나가며 서연을 노골적으로 훑어봤다.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저 사람이 그 자식인가? 당신 참아요. 여기서 문제 일으키면. 하지만 준호는 계속해서 도발했다. 심지어 태준이 보는 앞에서 서연에게 음란한 제스처를 취하기까지 했다. 그 순간 태준이 움직였다.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른 움직임이었다. 순식간에 준호 앞에 선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장 사과해. 뭐? 할아버지가 누구신데? 내 아내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준호가 비웃으며 태준을 밀쳤다. 하지만 태준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준호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이 영감탱이가 어디서? 준호가 주먹을 휘두르려 했다. 그 순간 태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준호의 주먹을 잡아 비틀고 동시에 다리를 걸어 바닥에 쓰러뜨렸다. 모든 것이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났다. 으악! 준호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뒹굴었다. 태준은 차분하게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일어나.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당신 뭐야?
김태준. 전 707 특수임무대대장 출신이다. 그리고 저 여성의 남편이고.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707 특수임무대대는 한국군 최정예 특수부대였다. 거짓말. 태준이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다. 예비역 육군 대령 김태준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이제 믿나? 자, 선택해. 여기서 내 아내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고 다시는 이 헬스장에 오지 않든가 아니면. 태준이 말을 끊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사과하겠습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이미 선을 넘었거든. 태준이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나야. 그래, 강남 피트니스 센터로 와줘. 성추행범 하나 있어. 증거? 다 있지. 전화를 끊은 태준이 준호를 바라봤다. 10분 후에 경찰이 올 거야. 그 전에 할 말 있으면 해. 아니, 잠깐.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고. 좋아, 설명해 주지. 태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기기를 꺼냈다. 녹음기였다. 우리 아내가 며칠 전부터 녹음을 했더군. 내가 한 성희롱 발언들 다 여기 있어. 녹음기에서 준호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서연에게 했던 온갖 성희롱 발언들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것도 있지. 태준이 다시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보여줬다. 준호가 서연의 운동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다. 헬스장 CCTV 영상이야. 관장님이 협조해 주셨지. 이 정도면 충분할까? 준호는 완전히 무너졌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습니다. 용서?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내 아내에게 빌어. 준호가 서연을 향해 기어갔다. 그리고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빌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서연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봤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법적 처벌은 받으셔야겠네요. 아니, 제발. 전 회사도 있고 가족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소중하면 처음부터 이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바로 그때 경찰이 도착했다. 2명의 형사가 들어와 상황을 파악했다. 신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접니다. 이 사람이 제 아내를 지속적으로 성희롱하고 스토킹했습니다.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태준이 증거 자료들을 형사에게 건넸다. 형사들이 자료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박준호 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연행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건 오해. 준호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형사들이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변명은 경찰서에서 하시죠. 준호가 연행되어 가는 모습을 헬스장 회원들이 모두 지켜봤다. 그동안 준호의 행동에 불쾌함을 느꼈던 여성 회원들은 속이 시원하다는 표정이었다. 잘 됐네요. 저 사람 때문에 불편했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서연 씨 남편분이 정말 멋있으시네요. 태주는 아내의 손을 잡고 조용히 헬스장을 나섰다. 밖에서 서연이 말했다. 고마워요. 하지만 너무 세게 나간 건 아닐까요? 뭐가 세게 나갔어? 내가 참은 거야. 원래대로라면. 태준이 말을 멈췄다. 서연이 남편의 팔을 잡으며 웃었다.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래도 참아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앞으로는 절대 혼자 다니지 마. 네, 알겠어요. 우리 같이 다녀요.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걸어갔다.
3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한 부부의 끈끈한 정이 느껴졌다. 한편 경찰서로 연행된 준호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태준이 단순한 전직 군인이 아니었던 것이다. 김태준 대령님을 건드리다니 당신 정말 운이 없네요. 형사가 혀를 찼다.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국가요인 경호를 담당했던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은퇴 후에도 대기업 회장들이 개인 경호를 부탁할 정도로 준호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조사 결과 준호의 죄상은 더욱 드러났다. 그가 서연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도 비슷하게 괴롭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피해자들이 줄줄이 나타나 진술했다. 저도 그 사람한테 성희롱 당했어요. 하지만 무서워서 신고를 못했죠. 맞아요. 회사에서도 여직원들 괴롭히기로 유명했어요. 결국 준호는 구속되었다. 그의 회사에서는 즉시 해고 조치를 내렸고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다. 재판이 열렸다. 법정에서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다. 피고인은 지속적이고 악질적인 성희롱과 스토킹을 일삼았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괴롭힌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결국 준호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재판이 끝난 후 준호는 태준과 서연에게 편지를 보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인간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서연은 편지를 읽고 한숨을 쉬었다. 이제라도 깨달았다니 다행이네요. 그래도 너무 늦었어. 처음부터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았어야지. 태준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서연은 그래도 준호가 변화하기를 바랐다. 시간이 흘러 6개월 후 헬스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준호 사건 이후로 성희롱이나 불쾌한 행동을 하는 회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태준 씨 덕분이에요. 이제 여성 회원들도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게 됐어요. 관장이 감사 인사를 전했다. 태준은 겸손하게 웃었다. 제가 한 건 없습니다. 원래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게 한 것뿐이죠. 태준과 서연은 이제 함께 운동을 다녔다. 두 사람이 나란히 운동하는 모습은 많은 회원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저 나이에도 저렇게 사이좋고 건강하다니. 정말 멋진 부부야. 나도 저렇게 늙고 싶어. 어느 날 한 젊은 여성 회원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선배님, 상담 좀 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무슨 일인데요? 사실 저도 직장에서 상사한테 성희롱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조언했다. 먼저 증거를 수집하세요. 녹음이나 메시지 캡처 등 모든 것을 보관하세요. 그리고 혼자 참지 말고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나 외부 기관에 신고하세요. 하지만 보복이 무서워요. 그래서 증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불사해야 합니다. 침묵하면 가해자만 더 대담해져요. 태준이 옆에서 덧붙였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말하세요. 아내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이 겪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으니까요. 젊은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용기를 내볼게요. 이렇게 태준과 서연 부부는 단순히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도 나섰다. 1년이 지났다. 준호는 약속대로 사회봉사와 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화했다. 어느 날 준호가 조심스럽게 헬스장을 찾아왔다. 물론 회원으로서가 아니라 사과를 하기 위해서였다. 들어와도 될까요? 관장이 태준과 서연에게 물었다. 두 사람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오만했던 표정은 사라지고 겸손하고 진지한 모습이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니요? 서연이 의아해하자 준호가 설명했다. 제가 처벌받은 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어요. 치료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제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여성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제대로 배웠습니다. 준호는 이어 말했다. 지금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가해자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하게 됐고 진심으로 속죄하고 싶어졌습니다. 태준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봤다. 말로만 하는 건 쉽지. 정말 변했는지는 시간이 증명하겠지. 네, 맞습니다. 평생 증명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있는데 그 아이가 저 같은 사람한테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정말 끔찍했습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전 평생 괴물로 살았을 겁니다. 준호가 깊이 인사하고 떠났다. 서연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진짜로 변한 것 같네요. 글쎄, 지켜봐야지. 하지만 변화의 기회를 준 건 잘한 일이야. 당신도 참 많이 변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당신 덕분이지. 30년 동안 날 다듬어 준 게 누군데.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태준과 서연은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고 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도 오셨어요? 헬스장의 젊은 트레이너가 반갑게 인사했다. 두 사람은 이제 헬스장의 명예회원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럼 죽을 때까지 운동해야지. 태준의 농담에 모두가 웃었다. 어느 날 헬스장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시니어 건강 캠페인이었다. 태준과 서연이 강사로 초빙되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와 경험이 쌓여 더 강해질 수 있죠. 서연의 강의에 많은 중장년 회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여성분들, 나이 들었다고 주눅들 필요 없어요. 우리도 충분히 강하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태준도 이어서 말했다.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나이, 성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많은 회원들이 두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정말 멋진 부부세요. 롤모델이에요. 그런데 군중 속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준호였다.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성폭력 예방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국을 다니며 강의를 하고 있었다. 선생님, 사모님, 제 강의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태준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의 강의는 진솔했다.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저는 가해자였습니다.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보고 나이 든 여성을 무시했죠. 하지만 제가 괴롭혔던 분과 그분의 남편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비겁하고 추악한 인간이었는지를. 강의를 듣던 사람들이 숙연해졌다.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가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죠.
강의가 끝난 후 태준이 준호에게 다가갔다. 잘 들었네. 진짜 변한 것 같아.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때 저를 그냥 감옥에만 보냈다면 전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서연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는 정말 용서해요.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일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계속 힘내세요.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월은 흘러 5년이 더 지났다. 태준과 서연은 이제 정말 고령이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황혼의 품격 마이너스 나이 들어도 당당하게.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중장년층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어느 봄날 태준과 서연은 여전히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있었다. 이제는 손자 손녀들도 함께였다.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저희 친구들도 다 부러워해요. 할머니가 태권도 고수라면서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아이들의 제잘거림에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었다. 그래,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란다. 그게 진짜 강함이야. 태준이 아내의 말에 동의하며 덧붙였다. 맞아.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아. 오히려 지켜주지. 아이들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헬스장을 나서며 서연이 남편의 팔을 꼈다. 우리 참 잘 살았죠? 당연하지. 당신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또 그런 말.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게. 뭐가 부끄러워? 사실인데. 두 사람이 웃으며 걸어갔다. 석양이 그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나이가 들어도 당당하게 서로를 존중하며 때로는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되어주면서 그것이 진정한 황혼의 아름다움이었다. 준호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성폭력 예방 전문가가 되었다. 어느 날 그는 대기업 임원연수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다. 청중 중에는 과거 자신과 비슷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임원이 조용히 다가왔다. 저도 비슷한 잘못을 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준호는 진지하게 조언했다. 먼저 진심으로 반성하세요. 그리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세요. 법적 처벌도 달게 받으시고요. 그게 시작입니다. 이렇게 준호의 영향력은 계속 퍼져나갔다. 그가 변화시킨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켰다. 한편 태준과 서연이 다니는 헬스장은 존중과 배려의 헬스장으로 유명해졌다.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였다. 어떻게 이런 문화를 만드셨어요? 다른 헬스장 관장이 물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저 기본을 지켰을 뿐이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 그게 기본이잖아요. 헬스장 관장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시간이 흘러 태준과 서연의 금혼식 날이 다가왔다. 50년을 함께한 부부의 특별한 날이었다. 헬스장에서는 깜짝 파티를 준비했다. 회원들 모두가 참여해 두 사람을 축하했다. 두 분은 정말 우리의 롤모델이에요. 50년을 함께하고도 여전히 사랑하는 모습, 정말 아름다워요. 축하 인사가 쏟아졌다. 그 중에는 특별한 손님도 있었다. 준호와 그의 가족이었다. 선생님, 사모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준호의 아내와 딸도 함께 인사했다. 저희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변하지 않았다면 생각하기도 싫어요. 준호의 딸이 서연에게 꽃다발을 전했다. 할머니, 정말 멋있으세요.
저도 할머니처럼 강하고 당당한 여성이 되고 싶어요. 서연은 아이를 안으며 말했다. 그럼 넌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어. 자신을 믿으렴. 파티는 따뜻하고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태준과 서연은 다시 한번 서로에게 사랑을 맹세했다. 50년 전에도 말했지만 다시 한번 말할게.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야. 저도요. 당신이 있어서 제 인생이 완성됐어요. 두 사람이 입맞춤을 하자 모두가 환호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앨범을 펼쳐보며 추억에 잠겼다. 이 사진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을 때야. 그럼요. 당신 그때 참 수줍어했잖아요. 당신이 너무 예뻐서 그랬어. 5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런 말을. 두 사람이 웃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젊은 영혼이 살아있었다. 여보, 우리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 기뻐요. 나도 그래. 특히 준호 씨가 변한 건 정말 놀라워.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맞아. 그게 우리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인 것 같아.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아름다웠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었다. 나이든 여성을 무시하고 괴롭혔던 젊은 남자가 참교육을 받고 새 사람이 된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노부부의 품격과 지혜. 헬스장에는 이제 작은 명판이 하나 걸려 있었다. 나이와 성별을 떠나 우리는 모두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김태준, 김서연 부부. 이 명판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10년이 더 지났다. 태준은 먼저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까지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다. 여보, 먼저 가서 기다릴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 알았어요. 금방 갈게요. 서연은 눈물 속에서도 미소를 지었다. 50년을 함께한 남편과의 이별은 슬펐지만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했기에 감사했다. 태준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그가 도왔던 사람들, 그가 가르쳤던 사람들, 그리고 그를 존경했던 사람들. 준호도 왔다.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그는 태준의 영정 앞에서 깊이 절했다.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혼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강했다. 남편이 남긴 정신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사람들을 도왔다. 그리고 2년 후 서연도 남편 곁으로 떠났다. 마지막 순간까지 품격을 잃지 않았던 그녀였다. 두 사람의 합동 묘비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졌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했던 부부, 여기 잠들다. 그들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으리라. 헬스장은 여전히 성업 중이었다. 두 사람의 사진이 명예의 전당에 걸렸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다. 새로운 회원이 올 때마다 직원들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 헬스장에는 전설적인 부부가 있었어요. 그분들 덕분에 이곳은 단순한 운동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 되었죠.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두 사람이 주로 사용하던 운동기구 앞에는 항상 꽃이 놓여 있었다. 누가 가져다 놓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는 준호가 매일 새벽에 몰래 놓고 간다고 했고, 어떤 이는 그들이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며 놓는다고 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한 가지는 확실했다. 태준과 서연 부부가 뿌린 존중과 사랑의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었다. 그들이 떠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헬스장에서는 회원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대하고 특히 중장년 여성 회원들은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운동한다. 준호는 이제 8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강의를 다녔다. 제가 늙어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성폭력이 사라지는 날을 보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김태준 선생님과 김서연 사모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보답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강의에 많은 이들이 감동했다. 이렇게 한 부부의 용기 있는 행동은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켰다. 헬스장은 이제 김태준 앤드 김서연 피트니스 센터로 이름을 바꿨다. 그리고 매년 11월 두 사람을 기리는 존중의 날 행사가 열린다. 이날은 모든 회원들이 서로에게 감사를 표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는 날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11월이 왔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준호의 특별 강연이었다. 이제 정말 노인이 된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있었다. 50년 전 저는 이곳에서 인생 최악의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은혜로 새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준호는 두 사람의 사진 앞에 홀로 앉아 있었다. 선생님, 사모님, 제가 약속 지켰죠? 끝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곧 그곳에서 뵐 것 같네요. 그때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보고 드릴게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경례를 올렸다. 노병의 마지막 인사였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준호도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식에는 그가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피해자에서 활동가가 된 사람들, 가해자에서 교육자가 된 사람들. 준호의 유언에 따라 그는 태준과 서연 부부의 묘 근처에 묻혔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혔다.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삶을 산 사람, 여기 잠들다. 용서와 기회를 준 이들에게 영원한 감사를. 세월은 흘렀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한 젊은 남자의 오만과 편견, 그리고 한 부부의 품격과 지혜, 그리고 그로 인해 일어난 놀라운 변화. 오늘도 헬스장에서는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다. 나이도 성별도 외모도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땀 흘리고 있다. 벽에 걸린 태준과 서연의 사진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여전히 젊고 활기차 보인다. 마치 잘하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해는 지고 있었지만 헬스장은 여전히 활기가 넘쳤다. 황혼의 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사람들을 비췄다. 황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태준과 서연이 증명했듯이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